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지연 올해 42세 직장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가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매달 100만 원씩. 무려 8개월 동안이나요. 총 800만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을 확인했는데 수백만 원이 사라져 있다면, 그것도 함께 사는 시어머니가 가져간 거라면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저는 결혼 10년 차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고 월급은 세후 350만 원 정도 받아요.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모아왔어요. 남편 김민수는 중소기업 영업팀장이에요. 연애 3년 만에 결혼했고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딸 서연이를 키우고 있어요. 서연이는 정말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죠. 시어머니 최순자 씨는 올해 68세예요. 남편이 대학교 2학년 때 시아버지를 여의시고 혼자 아들을 키우셨대요.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남편 대학 등록금까지 다 내주셨다고 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결혼할 때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남편이 외아들이라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고, 저도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죠. 친정어머니도 혼자 계시니까 자주 못 뵙는 게 늘 마음에 걸렸지만, 시댁에서 함께 사는 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몇 년은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시어머니 세대와 저희 세대는 생각이 많이 다르잖아요. 설거지 방법부터 빨래 개는 법, 음식 만드는 방법까지 모든 게 달랐어요. 지연아, 설거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요즘은 이렇게 해도 깨끗해요.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해봐. 이런 일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워낙 고생하시며 살아오셨다는 걸 아니까요. 그런데 3에서 4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적응이 됐어요. 시어머니도 제 방식을 조금씩 인정해 주시고 저도 시어머니 방식을 이해하게 됐죠. 그렇게 10년을 함께 살았어요. 시어머니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세요. 제가 할게요 라고 해도 괜찮아. 내가 하는 게 더 편해. 라고 하시죠. 서연이 학교 준비도 도와주시고 집안일도 대부분 하세요. 저는 회사 때문에 아침 8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들어와요. 퇴근하면 시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다 해놓으세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라고 해도 너 피곤하잖아 라며 안 시키세요. 주말에는 함께 시장도 가고 가끔 외식도 해요. 남편과 서연이,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요.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3개월 전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날은 3월 20일 화요일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회사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친한 후배 미경이가 물어봤어요. 언니, 요즘 뭐 큰 거 사려고 해요? 아니? 왜? 아니, 언니가 돈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야? 미경이가 제 통장 사용 패턴을 분석하는 앱을 보여줬어요. 저희 회사가 금융회사라서 직원들은 재테크 앱을 많이 써요. 언니, 매달 100만 원씩 정기적으로 나가잖아요. 응? 그래? 저는 그제서야 핸드폰을 꺼내서 뱅킹 앱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굳어버렸어요. 정말로 매달 정확히 1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거래 내역을 보니 현금 인출로만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손이 떨렸어요. 처음에는 제가 쓴 돈인가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한 번에 100만 원씩 현금으로 인출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 봤어요. 첫 번째 2024년 7월 15일, 100만 원 현금 인출 두 번째 2024년 8월 15일 100만 원 현금 인출 세 번째,
2024년 9월 15일 100만 원 현금 인출. 네 번째 2024년 10월 15일 100만 원 현금 인출. 다섯 번째 2024년 11월 15일 100만 원 현금 인출. 여섯 번째 2024년 12월 15일 100만 원 현금 인출. 일곱 번째 2025년 1월 15일 100만 원 현금 인출. 여덟 번째 2025년 2월 15일 100만 원 현금 인출. 총 800만 원이 사라진 거였어요. 매달 15일, 정확히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왜? 제 통장은 제 월급이 들어오는 주거래 통장이었어요. 생활비, 서연이 학원비, 저축 모든 게 이 통장으로 관리됐죠. 비밀번호는 남편과 시어머니만 알고 있었어요. 결혼할 때 만약을 위해 알려드렸거든요. 혹시 제가 사고라도 나면 가족들이 돈을 찾아 쓸 수 있게요. 점심을 먹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누가 내 돈을 가져간 거지? 800만 원이나 작은 돈이 아닌데 혹시 해킹당한 건가? 아니면 통장을 도용당한 건가?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계속 통장만 확인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나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지연아. 오늘 일찍 왔네? 내일 일이 일찍 끝나서요.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아무 이상한 기색도 없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회사 왜? 일찍 좀 들어올 수 있어?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왜 그래? 중요한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남편은 7시쯤 집에 도착했어요. 저는 남편을 방으로 불러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우리 통장에서 돈 쓴 거 있어? 통장? 무슨 통장? 내 월급 통장 말이야. 아니? 왜? 무슨 일 있어? 100만 원씩 빠져나간 거 있던데. 나는 모르는데. 당신이 쓴 거 아니야? 남편도 모른다고 했어요. 표정을 봐서는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남편은 원래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남은 건 시어머니뿐이었어요. 혹시 어머니가? 엄마가? 설마 근데 비밀번호는 너랑 어머니만 알잖아. 그래도 엄마가 그럴 리가. 남편도 믿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확인할 거야? 일단 좀 더 지켜보자. 우리는 다음 달 15일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고부 갈등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예상하지 못할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정말 내 돈을 가져간 걸까? 아니야. 설마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지만 남편도 아니고, 나도 아니면 800만 원. 그 돈으로 뭘 하신 걸까?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시어머니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이상한 점을 찾았어요. 매달 15일에 정기적인 외출하시는 시어머니는 평소에 거의 집에만 계세요. 아침에 집안일 하시고, 낮에는 TV 보시거나, 서연이 학교 갈 때 데려다 주시고, 저녁에는 저녁 준비하시고, 규칙적인 생활이셨어요. 가끔 동네 마트 가시거나,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시는 게 전부였어요. 친구분들 만나는 것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런데 유독 매달 15일만 되면 아침 일찍 외출하셨어요. 3월 21일 수요일 출근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일찍 일어나서 외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잠깐 볼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신데요? 도와드릴 거 있으면.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다녀올게. 언제 들어오세요? 저녁쯤. 정확한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옷을 챙겨 입으셨어요. 깔끔한 바지에 단정한 블라우스, 그리고 외출용 가방까지. 어머니? 누구 만나세요? 응. 아, 그냥 좀. 역시 제대로 대답을 안 하셨어요. 출근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점심시간에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어머니 오늘 아침 일찍 나가셨어. 어디 가시는지 아세요? 글쎄, 엄마한테 물어봐. 물어봤는데 제대로 말씀을 안 해주셔. 그래, 이상하네. 두 번째 이상한 점은 감춰진 영수증들이었어요. 며칠 후 일요일, 집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옷을 세탁기에 넣으려는데 주머니가 불룩했어요. 꺼내보니 영수증이었어요. 병원 영수증. 대학병원 89만 원. 병원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죠?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 괜찮아. 그런데 이 병원 영수증은 뭐예요? 아, 그거. 시어머니가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정기검진 받은 거야. 정기검진이 89만 원이나 나와요? 요즘 검진 비용이 비싸더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일반 정기검진에 89만 원이나 나올까요? 게다가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날짜가 2월 15일이었어요. 제 통장에서 100만 원이 빠져나간 바로 그날 세 번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 통화를 숨기기 시작하셨어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거실에서 편하게 받으셨는데 요즘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시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제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네, 다음 주에도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돈은 걱정 마세요. 계속 보낼게요. 네, 힘내세요. 돈을 보낸다고 누구한테요? 저는 귀를 기울였지만 더 이상은 들리지 않았어요. 며칠 후 또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달도 보냈어요.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그래도 희망은 있죠. 힘내세요. 제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검사 결과? 누가 아픈 건가요? 네 번째 이상한 점은 외출 후 지친 모습이었어요. 매달 15일에 외출하고 돌아오시면 시어머니가 굉장히 피곤해 하셨어요. 3월 15일 금요일, 제가 퇴근했을 때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눈을 감고 계셨어요. 어머니, 저녁 드세요. 제가 차려드릴게요. 아니, 난 괜찮아. 좀만 쉴게. 얼굴이 안 좋으세요? 어디 많이 다녀오셨어요? 응, 좀. 어디 가셨는데요? 그냥 볼 일 좀. 역시 제대로 대답을 안 하셨어요. 저녁도 거의 안 드시고 일찍 주무셨어요. 평소에는 저희랑 같이 TV도 보고 얘기도 나누는데 그날은 8시에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다섯 번째 이상한 점은 남편에게도 비밀이라는 거였어요. 어느 날 주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요즘 매달 15일에 어디 다녀오세요? 그냥 좀. 어디요? 혼자 다니시면 위험한데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너 바쁠 텐데. 엄마가 알아서 해. 그래도 어디 가시는지는 알아야죠. 너 신경 쓰지 마. 엄마 일이야. 아들한테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저를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어요. 남편도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여섯 번째 이상한 점 숨겨진 메모들.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시어머니 방 책상 서랍에서 메모지를 발견했어요. 3월 15일 10시, 약속 4월 15일 10시, 약속 5월 15일 10시, 약속 매달 15일. 10시에 누군가와 약속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7월 100만 원, 8월 100만 원, 9월 100만 원. 정확히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들이었어요. 이상한 징조들이 계속 쌓여갔어요.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혹시 시어머니가 제 돈으로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밤마다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어요, 여보. 이거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엄마가 왜 그러실까? 혹시 빚이라도 있으신 건 아닐까? 빚? 엄마가? 아니면 누가 협박이라도. 설마 우리는 온갖 상상을 했어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더 지나자 시어머니의 행동이 더욱 수상해졌어요. 핸드폰도 평소보다 자주 확인하시고 어딘가로 문자를 보내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다가가면 얼른 화면을 감추시고요. 어머니, 누구랑 연락하세요? 아, 교회 친구들. 아, 그러세요? 하지만 교회 친구들과는 원래 전화로 얘기하셨는데 요즘은 문자만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4월 15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개인 사정으로 오후에 병원 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침 8시 30분에 외출 준비를 하셨어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챙기시더라고요. 옷도 깔끔하게 입으시고 마치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어머니 오늘도 나가세요? 응, 좀 다녀올게. 어디 가시는데요? 제가 차로 데려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버스 타고 갈 거야. 언제 들어오세요? 저녁쯤 서연이 학교 끝나기 전에는 올게.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나서셨어요. 저는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평생 처음 해보는 미행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파트 정문을 나서서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셨어요. 저는 멀리서 따라갔죠. 9시 5분. 시어머니가 153번 버스에 오르셨어요. 저도 재빨리 같은 버스에 올라탔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앞쪽에 앉으셔서 저를 눈치채지 못하셨어요. 저는 맨 뒤쪽에 앉아서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어요. 버스는 시내 방향으로 달렸어요. 30분쯤 가다가 시어머니가 일어서셨어요. 하차벨을 누르셨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버스에서 내린 곳은 대학병원 앞이었어요. 병원? 시어머니는 횡단보도를 건너 병원 쪽으로 향하셨어요. 저도 멀리서 따라갔죠. 병원은 굉장히 컸어요. 20층 규모의 대형 종합병원이었죠. 시어머니가 익숙한 듯 정문으로 들어가시길래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어요.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들. 시어머니는 엘리베이터로 향하셨어요. 저는 옆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시어머니가 누른 층을 확인했어요. 8층. 저도 8층 버튼을 눌렀어요. 8층에 도착하니 복도에 안내판이 있었어요. 8층, 암센터.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시어머니가 암에 걸리신 건 아니겠죠?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시어머니는 접수하지 않고 그냥 복도를 따라 걸어가셨어요. 마치 익숙한 곳처럼요. 801호, 802호, 803호 병실 번호를 지나쳤어요. 시어머니는 807호 병실 앞에서 멈춰서서 문을 가볍게 두드리셨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안에서 대답이 들렸어요. 네, 들어오세요. 시어머니가 병실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복도 끝 자판기 뒤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10분쯤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갔어요.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저는 계속 기다렸어요. 무슨 상황인지 궁금하지만 참았어요. 1시간쯤 지나자 시어머니가 병실에서 나오셨고 손에 영수증을 들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가서 간호사와 뭔가 얘기를 나누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807호 병실에 다가갔어요. 문에는 환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영희 여,
64세. 박영이 낯선 이름이었어요. 도대체 누구죠? 저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갔어요. 저기 죄송한데요. 807호 박영희 환자분은 어떤 분인가요? 보호자분이세요? 아는 분이 면회 오셨길래 저도 박영희 환자분은 암 치료차 한 달에 일주일씩 입원 치료 중이세요. 암 사기시라. 암 사기. 가족분들이 자주 오시나요? 가족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한 분이 정기적으로 오시긴 해요. 시어머니를 말하는 거겠죠. 어떤 암인가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저는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어요. 1층으로 내려가서 원무과로 갔어요. 저기 박영희 환자 결제 내역 확인 가능할까요? 보호자 확인이 필요한데요. 제 카드로 결제가 된 것 같아서요.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 네, 여기 결제 내역 있네요. 제 카드로 얼마나 결제됐나요? 매달 결제되고 있는데요. 총 800만 원 정도 되네요. 정확히 제 통장에서 사라진 금액이었어요. 이 환자분 어떤 치료 받고 있나요? 암 사기 환자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고 계시고 한 달에 일주일 정도 입원하셔서 집중 치료 받으세요. 가족은 가족분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혼자 오셔서 치료받고 계세요. 저는 더 이상 물어볼 말이 없었어요. 밖으로 나와서 벤치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시어머니가 왜 모르는 사람의 치료비를 제 돈으로 내고 계신 걸까요? 박영희 64세 암 사기 가족 없음. 도대체 시어머니와 무슨 관계일까요?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직 안 오셨고 남편과 서연이는 당연히 밖에 있고요. 저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봤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책상 위에는 달력이 있었어요. 매달 15일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봤어요. 영수증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병원 영수증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거예요. 저는 얼른 시어머니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지연아, 언제 왔어? 조금 전에요. 오늘 오후에 일이 없어서 일찍 왔어요. 시어머니는 피곤해 보이셨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얼굴이 안 좋으세요? 괜찮아. 좀 쉴게.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박영희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때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여보, 저녁에 회식이 있어. 늦을 것 같아. 알았어. 저녁 시간이 됐어요.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응. 우리 딸 학교 잘 다녀왔어? 응. 오늘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 와, 우리 딸 대단하다. 서연이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방에서 쉬고 계셨어요. 할머니, 저녁 드세요. 서연이가 시어머니 방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저녁이에요. 응, 조금 이따 먹을게.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가 먼저 나오셔서 상을 차리시는데 오늘은 안 나오셨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서연이를 먼저 재운 후 저는 시어머니 방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병원에서 봤어요.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뭘 봤다고? 박영이라는 분 병실에 가시는 거요. 시어머니가 크게 한숨을 쉬셨어요. 네가 어떻게? 제 통장에서 매달 돈이 빠져나가길래 확인했어요. 800만 원이나 되던데요? 그랬구나. 시어머니는 방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박영이라는 분이 누구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셨어요. 말하기 어려워. 왜요? 제 돈으로 그분 치료비를 내시면서요?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시면 안 돼요. 설명해 주세요. 지연아,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그냥 아는 사람이야.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 누구길래요? 친척이에요? 친구세요? 그냥 알던 사람이야. 그래도 800만 원씩이나 쓸 정도면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야. 이유는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왜요? 도대체 왜요? 조금만 기다려 주겠니? 곧 이야기하마.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머니, 그 돈은 제가 번 돈이에요. 우리 가족 생활비고 서연이 교육비예요. 알아. 다 갚을게. 갚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몰래 가져가신 거예요? 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는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집에 빨리 와봐. 어머니 일로 얘기할 게 있어.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저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뭐? 엄마가? 남편도 놀랐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씀이 없으셨어요. 박영희가 누군데요? 왜 그 사람 치료비를 내시는 거예요? 미안하구나. 미안하다고만 하시면 어떡해요?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때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나쁜 일이 아니야. 나쁜 일이 아니라고요? 800만 원이 사라졌는데요. 내가 다 책임지고 돈도 갚을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언제까지요? 곧.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 제대로 설명 안 하시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알았어. 다음 달부터는 안 할게. 그게 아니라 왜 그러시는지 알려주세요. 미안해. 나는 그만 방에 들어갈게.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저와 남편은 거실에 남았어요. 여보, 이거 어떻게 하지? 남편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왜 그러실까?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심각한 것 같아. 우리는 밤새 고민했어요. 다음 날, 저는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하소연하고 싶었거든요. 엄마, 나야. 그런데 전화를 받은 친정어머니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지연아, 왜? 엄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은 게 느껴졌어요. 엄마,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감기 걸렸어. 감기? 병원은 갔어? 응, 다녀왔어. 뭔가 이상했어요. 친정어머니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엄마, 내가 주말에 갈게. 아니야. 바쁠 텐데.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집안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시어머니와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남편도 어머니에게 여러 번 물어봤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침묵만 지키셨어요. 철수야,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어. 그것만 되풀이하셨어요. 저는 점점 더 답답해졌어요. 도대체 무슨 비밀이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보, 우리 직접 병원에 가보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4월 15일 토요일, 우리는 시어머니 몰래 병원에 갔어요. 서연이는 친구네 집에 맡기고 병원에 도착해서 8층 807호로 향했어요. 복도에서 시어머니를 기다리자 10시쯤 시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시어머니는 병실로 들어가시고 30분쯤 후 저희가 병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안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지연아, 철수야? 너희들이 어떻게? 병실 안에는 한 여성이 누워 계셨어요. 머리에는 항암 치료로 인한 탈모를 가리는 가발을 쓰고 계셨어요. 이분들은 누구셔?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말씀하셨어요. 네. 며느리 지연이, 그리고 우리 아들 철수야. 여성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순자 씨 오랜 친구 이정숙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 이분이 박영희 씨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네, 이정숙 씨가 말했어요. 제가 이 병실에 입원해 있어서 순자 씨가 면회 오시는 거예요. 그럼 박영희 씨는 어디 계세요? 그때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지연아. 박영희는 이 병실 환자가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박영희는 결혼 전 내 친정어머니 이름이야.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엄마가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내 친정어머니가 박영희야. 박영희는 내 엄마 옛날 이름이야. 결혼 전 이름이지. 그럼 이분은 병실의 여성이 말했어요. 저는 순자 씨의 친구 이정숙이에요. 박영희 씨와는 다른 사람이죠.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3개월 전 내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 엄마가요? 응. 암 진단을 받았다고. 치료비가 필요한데 돈이 없다고. 내 엄마가 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 걱정할까봐. 저는 즉시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지연아? 엄마, 지금 어디야? 나 지금 갈게. 왜? 무슨 일이야? 엄마가 아프다며 왜 말 안 한 거야?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알았어?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어디야? 집에.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지금 친정 가야 해. 알았어. 같이 가자. 우리는 급히 병원을 나왔어요. 시어머니도 함께 가셨어요. 친정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어요. 그 30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친정집 앞에 도착했어요. 저는 뛰어서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나야.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가 너무 많이 야위어 계셨어요. 엄마,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왜 말 안 한 거야? 미안해. 걱정시키기 싫었어. 엄마가 아프면 내가 알아야지. 어머니가 울었어요. 너 시댁 살림하느라 힘들잖아. 거기다 내 치료비까지.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더 중요하지. 시어머니가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사돈. 왔어요. 네. 고마워요.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마주 보셨어요. 저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시어머니는 8개월 동안 제 통장에서 매달 100만 원을 인출해서 친정어머니의 병원비를 대주시고 박영이라는 가짜 이름으로 위장하고 시아버지 첫사랑 이야기까지 지어내서 모두를 속이면서까지 친정어머니를 도와주셨던 거예요. 어머니, 왜 거짓말하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 엄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 특히 너한테는. 왜요? 친정어머니가 말했어요. 네가 알면 걱정할 거고 또 시댁에 미안해할까 봐. 엄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박영이라는 이름을 빌렸어. 내 엄마 옛날 이름이지. 그럼 정숙 씨는? 이정숙 씨가 말했어요. 저는 순자 씨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정말 암으로 입원 중이긴 하지만 박영희 역할을 해준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를 다시 봤어요.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도와주셨다니.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연아, 내가 10년 동안 우리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어머니? 그리고 내 엄마가
너를 혼자 키우셨잖아. 아버지 없이. 얼마나 힘드셨겠어. 제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죠.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싶었어. 너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는데.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솔직히 내가 우리 집에서 나를 잘 모셔줬잖아. 10년 동안 한 번도 불평 없이. 어머니? 그게 고마웠어.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었어. 친정어머니도 울고 계셨어요. 안사돈, 정말 고마워요. 평생 은혜 못 갚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우리가 가족인데요. 두 분이 서로를 안으셨어요. 저도 남편도 울었어요. 그날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저는 친정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셨어요. 함께 병원 다니고 함께 치료받도록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두 분이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함께 서연이를 돌보시는 모습. 제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6개월 후 친정어머니의 암이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다들 정말 고마워. 특히 안사돈 아니었으면. 시어머니가 손을 흔드셨어요. 뭐려? 우리가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요. 그래도 사돈댁도 이제 건강하시니까 우리 집에서 계속 같이 사시죠? 네, 외로우시잖아요. 우리 같이 살아요. 지연이도 좋아할 거예요. 저는 두 분을 안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두 분 다. 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서연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할머니들이야. 우리 딸, 외할머니 이제 안 아파? 다 나았어. 와, 그럼 할머니가 두 분이네. 서연이가 두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들, 사랑해요. 두 분이 서연이를 안으셨어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 5명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남편, 저, 서연이,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우리는 웃으며 저녁을 먹었어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작년에는 우리 가족 여행도 갔어요. 제주도로요. 5명이 함께요. 두 할머니가 바닷가에서 손잡고 걸으시는 모습을 보며 정말 행복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첫째,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에요. 저는 시어머니가 제 돈을 함부로 쓴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둘째, 가족 간의 소통이 정말 중요해요. 만약 친정어머니가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다면 시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거짓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존심보다 가족의 건강이 우선이에요. 셋째, 고부관계는 만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저를 위해 제 친정어머니를 도와주셨어요. 그것도 8개월 동안 몰래요. 그게 진정한 가족이에요. 넷째,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8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돈으로 제 친정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다면 그건 가장 값진 투자였어요. 다섯째, 사랑은 희생이에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돈까지 보태서 친정어머니를 도와주셨어요. 그것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는 이제 친자매처럼 지내세요. 함께 시장도 가시고 교회도 함께 다니세요. 가끔 싸우시기도 하지만 그것도 정겨워요. 서연이는 할머니가 두 분이라 정말 좋아요라고 말해요. 남편은 우리 엄마가 이런 분인 줄 몰랐다며 감동했어요. 그리고 저는 두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됐어요. 800만 원의 오해가 결국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고부 갈등으로 힘드신가요?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진심을 들어보세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뒤에 깊은 사랑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고부 관계에서 오해를 풀었던 경험,
가족 간 감동적인 에피소드. 시어머니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